안녕하십니까.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호입니다.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. 자소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합격의 필수적인 것? 예를 들어 자소서가 뭐 잘못 적으면 떨어진다? 잘못 적으면 떨어진다? 는 매우 자소서에 어쨌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그 5% 10% 정도인 것이지 90%는 어찌됐건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만 이제 그래도 5% 10%가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당연히 동의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5% 10%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상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만회할 만한 것들을 기록해 준다든지,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, 또 이제 뭐 대학마다 이제 뭐 사법 문항이 또 있다면 뭐 인성이나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적는 아이는 없잖아요. 당연히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냐, 그리고 그 학업 역량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느냐, 수강할 수 있느냐, 한마디로 얘기하면, 쉽게 얘기하면 레포트는 제대로 낼 수 있느냐,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소서가 그러니까 자소서를 정말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업 역량이 매우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엉덩이 무게나 또는 그러니까 엉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업 역량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히 탐색할 수 있는, 탐색해 가고 가면서 엉덩이 무게도 있으면서 그것을 끈질기게 탐색해 가는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의 발현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출발했느냐도 이제 중요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의 그 어떤 사고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어떤 자소서를 좀 보다 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학생 아까 자소서가 잘 썼다 못 썼다. 근데 잘 썼다 못 썼다는 글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탐색해 왔던, 탐구해 왔던 것들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학과에 부합한 학생이냐, 또는 우리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냐, 뭐 이런 관점에서 자소서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그 한 학생이 그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. 사실은 영상을 찍었어도 그 이후에 이제 한두 번이 있지, 뭐 그렇게 지나갔으면 모를까 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진 못합니다.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왔는데, 안녕하세요. 저는 진로진학의 나침판을 즐겨보고 늘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. 비록 영상을 올리신 지는 꽤 지났지만 이제라도 자소서를 첨삭받을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.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는 경제학과이지만 정작 자소서를 써보니 이 자소서는 경제학과보다는 행정학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고민입니다. 제가 내려고 하는 가장 높은 학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에 잘 맞는 자소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혹시 경제학과 말고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
학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적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적다 보니 제 자소서가 어떤지 전혀 감이 오지 않네요. 그리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진로가 바뀔 것 같다 고민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는데 친절히 영상까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.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. 난 또 자소서 관련해서 썼다고 생각했네요. 이제야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이 학생이 그 댓글을 달았을 때 조금 애가 급이 있는 아이네?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제가 이제 문장 구성이나 또 아이의 질문 내용을 보면, 이 학생은 어떤, 학생이구나,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. 누구든. 그런데 이 학생이 꽤나,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, 이 학생은 좀, 이렇게 뭐라고 하죠? 제가 쉽게 말로 표현해서, 얘는 좀 싸가지가 있네? 그러니까 싹이 좀 괜찮은 아이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영상을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근데 이제 자소서를 써왔는데 학생이 써온 걸 보니까 학업 역량이 있게끔 써왔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건데 학업 역량이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학생이다. 그리고 학생의 호기심의 발현이나 뭐 그런 거를 보면, 뭐 괜찮은 학생이네.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야.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썼으면 됐다. 나머지는 이제 뭐 맞춤법이나 또는 뭐 띄어쓰기나 뭐 이 정도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메일도 보내줬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떤 학부모에게 너무 짧게 보냈더니 좀 그런가 싶어서 이번에는 한 4-5줄 썼습니다. 근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. 학업 역량이 우리 대학에 와서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냐 아니냐를 그 정도 가름한다? 또는 이제 특별히 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기록해 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것은 뭐 정말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, 그래서 보완해서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그때 이랬었단 말이야.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뭐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학업 역량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야. 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잠깐이나마 이게 보는 걸로,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제가 이 정도 역량이 될까요? 또는 이 정도면 뭐 고려대학교에 넣을 수 있을까요? 또는 연세대에 넣을 수 있을까요? 또는 뭐 서울대에 넣을까요? 아니면 특정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무슨 대학이야? 뭐 가천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는 없으니까 어찌됐건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? 뭐 이 정도에서 제가 봐드린다는 것이지, 사실 특별히 자소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의 역량 그 자체라고 봅니다, 솔직히. 하지만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소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. 물론 그렇다 그래서 특별히 뭐 유사도 검사나 이런 걸 했음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건 베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뭐 안 본다든지 이러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자소서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고 자소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복사해서 보는, 프린트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을 띄워놓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하나만 잘 썼다 그래서 얘는 합격이야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. 그 어디까지나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 바탕이 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뭐 예를 들어 유독 약해 있다면 자소서에 써져 있는 게 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성적이 나빴을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소서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지,
자소서만 끼통차게 썼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거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정도, 그 정도면 된다.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소서 그 자체에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인지, 또 우리 가능한 한 그런 역량 속에서 그 발현이 된 것들이 우리 학과의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점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인성이나 이것은 행특이나 창체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가끔 세특사항이나 이런 거에 보면 또 그것을 보완해 줄 만한 것들이 써져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자소서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정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최선을 다해서, 그 다음에 자소서를 아직까지 못 쓴 사람이 있다면 자소서를 예전에 썼던 또는 지금 가면 뭐 해당 대학의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장 전체, 그러니까 한 문장 말고 한 그 1번, 2번, 3번, 4번의 문항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읽어만 보는 거예요. 한 번 읽어보고, 두 번 읽어보고, 세 번 읽어보면서 내 것과 비교해 보는 거죠.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주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별것도 아닌데 냉정히 보면. 하지만 이제 단어 하나가 그 학생에게는 매우 절박한, 아니면 이거 때문에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렇게까지,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정신이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고치되 자소서 하나 때문에 무조건 내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어찌됐건 5% 10% 정도는 관여가 당연히 하겠죠.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소서가 너무 기통차게 써져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죠. 하지만 이제 너무 미스매치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정도의 선,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. 학교생활기록부가 1번, 그 다음에 자소서가 있는 거고, 자소서가 굳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9대1, 뭐 이 정도인 거죠. 그 다음에 9대1이라도 9가 잘못됐다면 벌써 점수 차이가 확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 자소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벌써 차이가 뭐 둘이 따지면 200점이긴 하지만 얘는 그죠? 90 전체인 거고 얘는 해봤자 10점인 거잖아요. 10점과 90점의 차이니까. 그래서 뭐 그 정말로 미묘한 경우에 그렇지만 완전히 어떤 변화 요인을 이 자소서에서 이 학생부를 다시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자소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메꿔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덜 보였던 또는 약간 미지근했던 학업 역량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,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늘상 호기심, 그 다음에 보고서, 또 무슨 뭐 활동, 뭐 창체나 세특 활동에서 있었던 거,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자소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않아도 된다. 그것 자체로 자소서 하나로 그냥 뭐 한 10점 차이를 역전할 수 있는 거 그렇지는 않다. 애들 쓸 만큼 다 써오거든요. 그러니까 써오지만 적어도 그 써오는 것만큼의 그 정도 급은 써지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차이니까요. 그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돈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